이번 주 주제가 여러분들 아시죠? 이번 주 주제 깨어있는 만남이라고 하는 주제를 지금 갖고 하고 있어요. 깨어있는 만남. 딱 느낌이 오시나요? 깨어있는 만남? 일단 원래 주제를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원래 주제가 뭐였냐면 그냥 만남 말고 목적 있는 만남이었어요. 원래 주제가. 이제 이 말에는 그대로 우리 진행자인 박명호 사장의 그 마음이 포함되어 있죠. 파트너들이 막 다니는데 뭔가 이렇게 가서 꼭 할 말을 하고 오거나 뭔가를 꼭 할 건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게 되게 안타까웠던 거죠. 그래서 반드시 뭐 하나라도 이렇게 남기고 뭐 하나를 이렇게 만나는 목적이 있는 요거는 반드시 해야겠다라고 하는 거를 반드시 하고 오는 그런 만남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다가 이 말이 너무 좀 약간 세속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말 말고 또 이렇게 한번 바꿔보자. 깨어있는 만남 하니까 어, 약간 상위 단계의 개념인 것 같아요. 깨어있는 만남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오늘 이번 주는 한 주는 원래 의도와 같은 그냥 만남 말고 목적 있는 만남인데 이걸 좀 더 여러분들의 상위 단계인 깨어있는 만남 정도로 생각을 해볼게요. 원래 깨어있다라고 하는 거 자체, 깨어있다라고 하는 게 뭔가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면 훨씬 더 이번 주의 주제랑 좀 잘 접목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깨어있다. 이 깨어있다라고 하는 말은 뭐 선가에서도 얘기하지만 굉장히 상위 단계의 내용입니다. 이걸 더 크게 잡으면 이거를 인생으로 잡으면 나는 누구인가? 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다 깨어있는 것들이에요. 깨어있는 질문들이고 깨어있게 사는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인데 이걸 비즈니스적으로 좀 접목시켜 본다면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의식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의식이 하루 종일 의식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대부분 무의식 속에서 살고 있어요. 무의식의 행동을 계속해요. 만나서도 아까 좀 전에 조세 사장이 막 얘기했잖아요. 그게 이렇게 얘기해주라고 의식하고 있지 않아요. 본인의 말투, 본인의 현재의 열정 이거를 그냥 무의식 상태에서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운전할 때 지금 브레이크를 잡는 타이밍이 됐어. 발언전 와야 돼. 라고 하고 발언전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운전을 조금 진행하다 보면 그냥 무의식 상태에서 페달이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하죠. 거의 대부분 우리는 하루 종일 행동 중에 거의 대부분은 무의식 상태에서 움직입니다. 근데 내가 뭔가를 발전하려면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상황으로 비즈니스를 발전하려면 의식 상황을 중간중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의식 상황은 내가 원래 하던 대로 계속하면 계속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의식이 있는 상태, 의식적이다라고 하는 거, 의식이 있다. 요거를 먼저 이해하시고 또 같은 말 중에 제정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오죽하면 책에서 어떤 책 보면 이런 책 제목도 있어요. 가끔은 제정신.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행동을 하는 거지 제대로 정신 차린 상태에서 하는 거는 하루 중에 아주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제정신이라고 하는 책도 좀 있는 상황이고요. 제정신 상태. 그다음에 의도적으로 뭘 하는 상태. 요거를 깨어있는 상태라고. 다 비슷한 얘기들이에요. 지금 제가 비슷한 얘기 어떤 게 여러분들이 와닿을지 몰라서 비슷한 얘기를 좀 설명드리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내가 뭔가를 하잖아요. 그걸 깨어있는 상태예요. 무의식이 아니니까. 그죠? 각성된 상태. 딱 이렇게 딱 각성하는 거 있죠. 이거 해야 되는데? 라고. 이 말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내가 자꾸 초대 멘트를 안 해. 초대 멘트를 안 하니까 초대가 안 일어나겠죠. 나 내 스폰서 만나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 꼭 얘기해야지. 라고 딱 알아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각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무슨 신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루 중에 내가 꼭 해야 될 깨어있는 있을 때를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각성해야 되고 의식을 찾으려고 자꾸 노력해야 돼요. 제정신 상태가 되려고 중간중간에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를 뭐 선가에서는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쓰기도 해요. 알아차린다는 거죠. 내가 이렇다라고 하는 거 알아차린 거다. 내가 지금 현재 예를 들면 내가 현재 화가 나요.
내가 화가 났네라고 알아차리잖아요. 그것만 해도 화를 통제할 수 있어요. 내가 기분이 나쁘네. 이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기분이 나쁘네. 라고 해서 바로 반응하면 무의식 상태인 거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기분이 나쁘지? 나쁜데? 왜 나쁘지? 하고 기분이 나쁜 걸 알아차리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나를 제어할 수 있어요. 이게 깨어있는 상태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 기도하는 상태가 깨어있는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느 목사님도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깨어있는 신앙인이 뭐냐? 기도 많이 하는, 기도하는 생활이 깨어있는 삶이다라고 얘기할 거야. 왜냐하면 기도도 마찬가지죠. 어느 소비자 집 앞에서 딱 만났을 때 내가 이런 거를 잘 못해. 예를 들면 뭐 이거 사세요라고 하는 말을 잘 못해. 그럼 내가 이번에 들어가서는 꼭 이거 사세요라고 하는 말을 내가 누구한테 결정해 줄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게 나를 이렇게 용기 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 그럼 뭐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알아차린 거고,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거고, 의식이 있는 상태고, 각성한 거고,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은 말인데, 다 비슷한 말인데, 이걸 여러분들이 깨어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나로 이번 주에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비자를 만나든, 내가 리크루팅할 사람을 만나든, 이 깨어있는 노력을 해야 돼요. 무의식 상태보다는 내가 어떤 의도적인 노력을 할 것인가. 그걸 내가 얼른 알아차리고 그 사람한테 맞게, 또 내가 못하는 게 있으면 내가 못하는 걸 알아차리고 얼른 그거를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지금 원래 제목에는 그냥 만남 말고 목적 있는 만남, 그중에서도 조금 더 상위 단계인 깨어있는 만남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깨어있는 만남이라고 하는 거를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면 깨어있는 만남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도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족보예요. 족보 하나를 쓰면 그냥 깨어있는 만남을 할 확률이 높아요. 그때 내가 이랬지, 이번엔 꼭 이렇게 해야지, 꼭 만나야지. 그리고 그 순간순간 내가 하루 종일 깨어있을 수는 없어도 중간중간에 누구를 만나기 전 누구를 만난 상태에서도 계속 의도적으로 뭔가를 내가 노력하고 의식적으로 뭔가를 하고 알아차리고 뭔가를 얘기하고 오늘도 밖에 개새끼가 또 짖네요. 하여튼 이렇게 여러분들이 족보라고 하는 거를 쓰는 거예요. 족보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족보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나의 메모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편할 거예요. 고객한테 족보를 쓴다고 고객 관리 노트가 될 것이고, 내가 리크루팅 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계속 관리하면 그게 족보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족보는 주로 족보 안에 있어야 될 내용은 뭐냐? 그냥 관심이에요. 관심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관심을 조금 더 잘 발현시키면 그게 애정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애정이 있으면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족보 안에 있어야 될 내용, 그 족보는 어디다 쓰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메모장에 써도 되고, 노트를 하나 사도 되고, 어제 보여드린 밴드를 봐도 되고, 아니면 무슨 앱 같은 거 있죠. 그런 거에다 써도 되고,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관심은 뭐냐? 뭐 기본 프로필, 제품 사용하고 있는 현황,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 진행 상황, 그 다음에 내가 리크루팅할 대상이다. 그러면 왜 내가 이 사람한테 스킨 사업을 시키고 싶어 하는지도 적어놓고, 이 사람의 장점은 뭐고 강점은 뭔지, 그래서 이 사업을 꼭 했으면 좋겠다든지, 그리고 이 사람은 무엇을 원하는지, 혹시 이 사람한테 있을 수 있는 장벽이 있다면 그 장벽은 뭐고 장벽에 대한 대안은 뭔지, 나의 포인트 리더와는 어떻게 3자 톡방은 있는지, 이런 것들이 그 족보 안에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진입이 됐어. 내 스폰서를 만나가지고 리크루팅도 되고 팔로우도 돼서 LOI도 넣고 진행을 해. 그 다음에는 그 족보가 뭘로 변경돼요? 진입 후에 맨투맨 20일 상황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이걸 족보라고 합니다. 모든 거에 대한 이제 일종의 메모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족보를 여러분들이 고객한테 쓰면 고객 관리 노트가 되는 거고, 지금처럼 예파까지 되면 꾸준하게 리크루팅 상황을 알면서 꾸준하게 지속적인 리크루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족보의 사례예요. 정지현 사장님 거네요, 보니까.
2018년도에 이 정지현 사장의 족보네요. 뉴 평생친구 족보 100. 그래서 100명의 족보를 만들어서 이렇게 노트를 가지고 100족보 이래가지고 정지현 9056에 7829요. 이렇게 족보 노트도 하나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있고요. 이분은 아마 남현지 사장 거예요. 곽병기 사장 부부가 이 족보 노트 이렇게 100장, 아예 100장을 그냥 아예 라벨 해가지고 하나하나 기타 뭐 컨택 내용 이렇게 하나하나 쓴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다녔던 내용이고요. 안녕하세요. 랑앤라이브 사장님들. 오늘은 저의 밴드를 활용한 명단 관리 노하우를 나눠드릴게요. 밴드 어플 다운 후 직접 만들기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밴드방 이름과 나의 원하는 사진도 함께 설정해주세요. 밴드방은 비공개로 설정해주세요. 작성자와 초대자만 볼 수 있게끔. 이제 나만의 명단 노트 완성! 스폰서 사장님들과 공유하기 위해 밴드방 초대 링크를 복사한 후에 링크를 저의 셀방에 보내줍니다. 고객과의 만남 후 고객 이름, KR 넘버, 들어간 제품, 비포 사진, 소통했던 내용과 인바디, 양자 결과들, 내가 선물로 챙겨드린 것들 등등 모두 기록해둡니다. 사진들과 함께 첨부해두면 더욱이 도움이 됩니다. 갈바닉을 몇 번을 했고, 그리고 이 고객님한테는 제가 메타 오일치를 샘플로 챙겨드렸던 것까지 기록해 두었어요. 고객과 소통했던 카톡 내용도 올려두었어요. 스폰서 사장님들이 볼 수 있게끔. 고객 이름을 검색하면 그분의 기록들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만나서 소통했던 내용들을 댓글로 그때그때 올려주고 있어요. 스폰서 사장님들께서도 저희 고객들과의 소통 내용과 정보를 파악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고객들의 비포 애프터 인바디 결과 궁금해하실 때 바로 보여드릴 수 있어 신뢰감을 줄 수 있어요. 나만의 명단 노트에 모두 기록하는 습관 만들어서 모든 분들 담아내봐요. 예, 지금 이 밴드까지 다 보여드렸어요. 자, 우리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얘기하는지 잠시 정리드리면 깨어있는 만남을 하자. 그럼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는 거죠. 그 깨어있다는 게 뭔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게 깨어있다라고 하는 깨어있을 확률이 높은, 가장 확률이 높은 도구가 바로 족보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족보는 어떤 식으로 써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몇 가지를 보여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한다면 내가 이 사람한테 뭘 반드시 얘기해야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지. 뭘 바꿔야지. 이런 깨어있는 노력을 지금 고객과 또는 예파에 대한 깨어있는 노력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다양한 깨어있는 노력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한테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더 스피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